자, 이번엔 공영방송의 세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해드릴 게 아마 수신료입니다. 근데 아까 뭐 처음에 이렇게 공영방송 얘기할 때 공영방송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독립이고 하나는 이제 어떤 상업적 자원으로부터 독립이 두 가지인데, 정치적 독립은 앞부분에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로 이제 제도적인 어떤 문제, 또 우리나라가 너무 공영방송이 정치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고,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문제에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돈의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뭐 방송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그 진입 장벽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주파수가 부족하죠. 원래 이제 옛날 무선 주파수 쓸 때는 주파수는 몇 개 못 써요. 여러분 이렇게 채널을 보시면 뭐 7번, 9번, 11번인 것처럼 몇 개 못 넣는데, 뭐 그거는 이제 요즘 케이블 뭐 유선도 발달하고 또 디지털 주파수도 해가지고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는요 아주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뭐 거의 조 단위의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죠. 뭐 세계적인 기업은 더 하고요. 또 최근에 출범했던 우리나라 종합편성 채널은 사실은 뭐 송출수단이 없어요. 그냥 케이블이나 IP 통해 나가야 되니까 제작사들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천억, 1천억, 그리고 뭐 지금 올 한 3년 차까지 5천억 이상 뭐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공영방송 더 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공영방송의 돈은 뭐냐? 아까 지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공영방송이 진짜 되려면요, 공영이니까 공익적 재원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공적 재원. 근데 공적 재원이 뭘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공익과 퍼블릭이라는 말과 거버먼트라는 말은 우리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공익, 공공, 그러면 공공기관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거버먼트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거나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거나 정부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으면은 공공이라고 봐요. 이게 참 사실 좀 이상합니다. 우리 방송법에도 그게 문제고요. 우리나라 모든 법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국가가 재원을 준다는 얘기는요, 국영이죠. 국영.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국가가 상업자원도 독립해야 되겠지만 상업자원을 안 쓰면 돈 어디서 가져오냐? 그럼 기부금 가지고 살 거냐? 기부금만 가지고 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공영방송. 미국의 PBS입니다. 미국의 PBS 그 Public Broadcasting System이라고. 이거는 기부금 가지고만 해요. 그런데 기부금만 가지고 돈이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정부가 의회에서 돈을 좀 지원해 줍니다. 국가 예산을.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뭐 클린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권할 때는 잘 줘요. PBS에. 왜? PBS가 성향이 약간 좀 그 민주당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부시라든지 뭐 이런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으면 안 줘요. 특히 이제 의회에서 다수당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때 없으면요, 기부금. 그래서 지금 아마 PBS라는 채널을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미국 가서 혹시 보시면 하루 종일 기부금 방송이에요. 기부금 방송에서 기부해달라고 기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쌍하죠. 근데 제대로 이게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 재원을 주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수신료입니다. 수신료. 자, 수신료라는 거예요. 이 수신료라는 게 뭐냐? 뭐 수신료가 나라만 달라요. 영국의 BBC도 수신료, NHK, 일본 NHK도 그렇고 독일의 공영방송도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신료는 뭐냐? 아무리 그럼 국가가 수신료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민들한테 걷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세금이죠, 세금. 근데 이 세금인데, 그 세금을 그 방송이라는 목적에서만 쓰도록 받은 세금이 수신료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국가가 뭐 그거를 거둔 만큼 뭐 그 중에 일부만 주고 너 뭐 안 쓰니까 뺏고 뭐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신료라는 걸 만들었죠. 수신료를 근간으로 한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이제 좀 많은 학자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수신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아니 뭐 수신료 안 받아도 뭐 광고 받아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국가가 돈 주면 되지 무슨 세금까지 걷어가지고 국가가 여러 세금 받은 것 중에서 띄워주면 되지 않아? 세금에서 우리가 수신료 왜 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수신료 낸다고 뭐 방송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가요, 이 세계적인 어떤 미디어 관련 평가하는 어떤 연구소에서 만든
재원 구조하고 방송의 건전성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이게 100점 만점으로 보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보면 수신료만을 100%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송, 이제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입니다. 이게 영국이나 스웨덴인데, 영국의 BBC는 100%, 영국의 BBC는요 100% 수신료고요. 영국은 상업적 수익은 오로지 국제방송, BBC가 전 세계로 하고는 월드와이드 뉴스만 전 세계로부터 돈을 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은 BBC는 완전히 국가가 수신료인데 거기는 건전성이 100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100점이냐면요, 영국의 BBC를 100점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0점을 받은 게 아니고 100점을 하자 하면 스웨덴이 96점. 그런데 거기 보면 수신료를 한 70% 정도 하고 광고를 한 20% 정도 하는 방송, 뭐 한 30% 미만, 뭐 한 20% 정도 되는데요. 이탈리아가 좀 많은 편이고 프랑스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한 20% 정도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좀 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아예 안 받고 정부 보조하고 광고만 하는 나라,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50점밖에 못 주겠다. 우리가 따지면 과락이다. 과락. 그 다음에 미국의 PBS처럼 기부금하고 정부 예산을 좀 국가가 돈을 주는 나라를 보니까 공영성 35점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대개 이런 평가 요소를 보면 역시 그래도 수신료로 하는 게 공영방송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처럼 수신료 100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그 KBS가 막 갑자기 영국의 BBC처럼 100점짜리가 되진 않겠지만 되게 이런 정도의 트렌드를 보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신료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신료가 모든 나라가 받고 있는데요. 그럼 모든 나라가 수신료가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수신료가 나라는 한번 여기 국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 계약, 조세, 수신료 간의 특정과도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말하기 좋게 쓴 겁니다. 이게 법학자들이 말하기 좋게 이게 보면 계약이다, 조세다, 수신허가로다, 특별부담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는 언론학자들은 이런 이름 붙일 줄 모르는데요. 법학자들은 이런 이름을 잘 붙여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격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그 유신에 보면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 보면 적용구가 하나도 없죠. 왜 없냐면 공영방송 보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 내겠다. 나 공영방송 안 보면 안 되겠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감시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공영방송은 모든 나라가 무선 주파를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걸 하자는 나라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도 이제 이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 뭐 이제 뭐 하여간 영국도 좀 생각해 보자 그러고 우리도 지금 이런 걸 도피하자 그러는데 아직은 동행하는 거 없어요. 이용자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시장주의자들 입장, 약간 좀 시장 경제를 주장하고 경쟁을 원하시는 경제학자들 분 중에는 그래 계약하자, 보는 사람만 보게 하자, 돈 내게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조세 수신 허가로는요, 거기 말은 좀 달리하는데 비슷한 겁니다. 왜? 거기 부과 대상을 보면 일반 국민하고 TV 수상기 보유자예요. 그런데 요즘 TV 수상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좀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요. 왜냐하면 제로 TV라고 그래가지고요, 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로 TV 가구 수를요,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 보면 평균 한 15%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 정도, 10명에서 1명 좀 넘게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실 텔레비전이 없는 거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다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TV는 다 본다라고 본다면, 공영방송 이용자라고 본다면 결국 영국이나 이름은 좀 달리해서 수신허가를 조세로 되어 있지만 프랑스, 독일은 목적세입니다. 아예 프랑스는 방송을 위해서만 쓰는 돈 걷는 거다. 그리고 독일은 주민들한테 너 방송 보니까 우리 세금 걷어서 그걸 방송사에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신허가로는 이제 영국은 너 방송을 내 돈 내야지 BBC 본다. 그런데 너 안 보는 사람 없잖아. 다 볼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받는 겁니다. 결국 똑같아요. 강제성이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요, 거기 보면 특별부담금을, 이거 우리 법에 규정된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관련 소송이 왔을 때 이거를 규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특별부담금이다. 그래서 준조세의 성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조세와 똑같이 쓰는 준조세인데 다만 목적이 정해져 있는 조세다.
해서 특별부담금이라는 명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판결을 내린 겁니다. 93년도에 내린 판결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 이용자 내는데 문제는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KBS 수신료 다 내죠. 낸 거 다 냅니다. 왜냐하면 전기료에 합산돼서 나오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전기료 요금에 서 젊은 사람들은 내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에 그냥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나는 KBS 안 봅니다. 나 집에 텔레비전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이 칸전이나 몇 군데에 신고를 하면은 그걸 확인받으면 안 낼 수 있어요. KBS를 안 본다고. 그래서 이걸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청료 안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내. 일본도 안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밌는 게 일본은 그래서 지금 시청료 일본 사람들이 원래 세금 잘 내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NHK가 워낙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수신료를 지금 수신료 징수율이 70%대밖에 안 됩니다. 한때 98% 뭐 이렇게 갔던 것이 요즘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전기요금에 합산이 돼 있어요. 한전에서 이른바 그걸 뭐랄까 이게 병행징수라고 하거든요. 병행징수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 상관은 없어요. 안 내도 상관없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 근거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한번 볼까요? 표 한번 더 보시면 가격을 좀 볼 수 있어요. 가격을 보면 가격이 있습니다. 돈 차이가 큽니다. 한번 거기 우리나라만 색깔이 좀 쳐져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색깔이 안 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는 독일이에요. 채널이 2개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물론 뭐 영국도 채널은 많습니다. 연간 38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뭐 월 한 3만 원 정도 되겠죠. 3만 원 정도 됩니다. 월 3만 원 정도 내는데 영국이 월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3만 원쯤 내는데 2만 원 좀 더 되는 거예요, 영국이. 근데 독일이 3만 원쯤 되는데 뭐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의 차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독일하고 한 2배쯤 차이 나나요? 2배 안 난다고 치면 그래도 우리나라 싼 거죠. 프랑스나 일본도 2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게 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 왜 수신료가 그렇게 싸냐? 그러니까 요즘 KBS가 수신료 올려달라고 계속 우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너무 적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봐라, 우리가 지금 OECD 선진국인데 선진국들 봐라, 다 20만 원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월 2,500원 내가지고 우리 장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비율 한번 보시면, 그렇죠? 영국이 75.9%인데 왜 거기 점 찍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방송의 수입이 있어요. BBC 월드와이드 뉴스가 수입이 많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BBC 다큐멘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 수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거의 한 80% 이상을 거의 수신료로 재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프랑스가 좀 낮긴 합니다만 30% 정도 수신료, 6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40%대의 수신료 전체 비용에 그밖에 안 쓰는 거죠. 그 대신 광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숫자가 좀 다른 건 요건 2012년도 평가고요. 제가 얘기한 건 올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광고를 많이 줄면서, 왜 광고가 뭐 덜 KBS가 뭐 갑자기 광고를 적게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가 확 줄어가지고요.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모바일로 광고가 다 빠져나가서 뭐 줄이기 줄여서 줄인 게 아니라 줄어졌어요. 예, 줄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신료 인상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우리나라 현재 지금 2,500원이라는 게 1980년에 80년 5공화국이 언론 통폐합을 하고 81년에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35년 됐어요. 35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 2,500원이 뭐로 만들어진 거냐면요. 그 당시 신문 월 구독료입니다. 2,500원. 그래서 2,500원인데 지금 신문 월 구독료가 10,000원, 12,000원쯤 하거든요. 그러면 5배쯤 올랐다고 치면 뭐 사실 올라야 되겠죠. 근데 올리지 못했어요. 왜 못 올렸냐? 올릴 필요가 없었죠. 2002년도까지는요. KBS, MBC가 연간 뭐 500억, 1,000억씩의 흑자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돈잔치를 했으니까, 뭐 수신료 괜히 그 쓸데없는 그거 받아가지고 욕이나 먹고 올릴 생각 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래서 올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더군다나 뉴미디어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케이블 TV, 위성 방송, IPTV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포털, 모바일이 생겨서 광고가 빠져나가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광고가 독점이었어요.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코바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그냥 광고가 우리나라 광고가 이만큼 만들어져 있으면요. 나갈 수 있는 건 요만큼 안 돼요, 방송이. 그러니까 광고주들, 기업들이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 광고공사에 로비를 해야 됐어요. 한 5분의 1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방송에 광고 나가는 게 기업의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황을 누리다가 2000년에 갑자기 이제 이게 주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줄어? 갑자기. 그런데 광고 매출이 줄고 수익이 줄면 다른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러다는데 문제도 뭐냐면 그렇다고 방만하게 운영해온 그 조직이나 인력은 줄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신료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드디어 2004년에 그러니까 2004년에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정현주 사장이 수신료 인상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공영방송 월급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야당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 야당에서는 그 당시 이제 지금 새누리당, 그 당시 신한국당이 야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KBS가 모자란 게 있다고 무슨 탄핵 방송한다고 편파 방송했지. 거기다가 맨날 이념적으로 막 좌편향 방송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좋다고 거기다 하냐. 거기다가 정현주 사장 같이 완전히 KBS를 아주 정치화시킨 사장이 있으니 그 사람 안 나가면 못 주겠다 해가지고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수신료 인상하니 그냥 완전히 그냥 얘기만 꺼냈다가 결국은 이제 물거품이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2007년에 KBS가 다시 그래가지고 2007년에 이제 그 인상안이 결국 포기가 됩니다. 국회가 폐기가 되면서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됐죠. 2008년이 임기 국회가 한 국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이게 상정되는 안은 다 폐기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해보니까 수신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KBS가 지금 이러다가 이거 월급도 못 주겠구나. 이러니까 그때는 또 거꾸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그때는 죽어도 안 된다. 이게 무슨 KBS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 너 해주겠냐. 그래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요. 그때 달라요가 된 거죠. 그래서 못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인상 시도를 가지고 난리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쫙 보시면 이게 이제 2007년, 9년, 10년, 13년 지금 안은 이제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2014년에 의결돼가지고 계류가 돼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안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일하는 2009년, 10년, 13 보면 광고 폐지를 하는 안들을 꼭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을 갖다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가격이 얼마나. 그런데 최종안을 보면요, 월 얼마라는 것만 나오지 광고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광고를 줄이겠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만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KBS가 왜 이 광고를 못 줄이고 공영방송이면 수신료 올리면 광고 줄여서 해줘죠. 그런데 광고를 못 줄이고 수신료만 올리겠다는 얘기는 간단한 광고를 왜 못 줄까요? 공영방송인데. 이념상으로도 안 맞고 당장 수신료가 광고가 늘지도 않는데 왜 못 줄이겠다고 저렇게 하는가 이유입니다. KBS는 수신료는 정부 예산과 같은 조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는 정부 예산처럼 씁니다. 1년에 KBS가 1조 5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1조 5천을 정부 수신료에서 받아가지고 그 예산 수신료 들어오는 만큼 가지고 예산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수익이 없어요. 왜? 정부 예산에 무슨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써서 그러니까 돌려주는 건 있어도, 그렇죠? 버는 건 없죠. 그런데 상업적 수익이 있는 광고 수입이 있어야지만 바로 상업적 수익이 자기네들 원래 오래 벌어들이고 수익료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남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성과급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연말 성과급이 엄청납니다. 뭐 지금은 좀 어떤지 뭐 편법을 써가지고 뭐 법인금 뭐 이런 복지카드 이런 걸로 하지만 한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어요. 1년에 막 몇백억씩을 성과급으로 돌렸어요. 1인당 막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막 주국을 막 그랬습니다. 한때 많이 확장한 할 때는. 근데 광고 수입이 빠지고 수신료만 가지고 올려가지고 예산을 채우게 되면 성과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신료는 올리되 광고는 줄이지 못한다. 이게 지네들 뭐 아주 절대 원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KBS 수신료는 그들만에만 좋은 것. 뭐 광고도 줄이지 않고 자기들만 좋은 거죠. 자기들만 돈 벌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구조조정 안 하고 그 방만한 운영을 그냥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BS 수신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표를 더 보시면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연구를 한 건데요. 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건데 이게 뭐 이해당 그때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 또 이거와 관련된 전문 교수들 또 그다음에 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제가 조사한 건데요. 왜 수신료가 이렇게 잘 안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 색깔 표한 거 세 가지의 차이가 난 겁니다. 위에 거 세 개를 보시면 KBS가 정치로 독립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KBS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국회를 거치는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KBS 이사회는 여야가 7대4로 나눠 가지고 있어요. 결국 정치적 싸움을 해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는 3대2로 여야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한 판 해야 돼요. 국회는 아예 여야 국회의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층 구조. 그러니까 여러 번 걸쳐가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대부분 이쪽 관계점 가이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신료를 도대체 이게 KBS가 이게 얼마를 왜 올리는지 또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너 이거 올려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법 절차의 한계, 결정 주체가 KBS가 문제라는 것, 그다음 산정 기준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사실 돈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뭐 약간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BS의 보도 불공정성, 경영 반만함, 공적 책무 안 하고 있고 상업적이고 광고적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흥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KBS 인상이 그동안 안 된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 가지 다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신료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나라 수신료는요. 그냥 KBS가 거둘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이거를 누가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법적으로 절차가 없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법적 근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질적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가 적정한지 몰라요. 지금 1,000원 이번에 1,500원 올려야겠다 그러는데 뭐 어떨 때는 5,000원 올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원 올려도 되고 어떤 사람은 2,000원. 그 액수가 뭐냐? 간단합니다. 지금 4,000원이 나왔고 요전에 3,500원이었는데 그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사회에서. 요 정도만 올리면 여야가 합의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무슨 뭐 요만큼 올려야지 KBS가 지금 얼마가 부족하니까 얼마 이게 아니고 여야가 합의 볼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고민해서 타협해가지고 나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아닙니다. 마치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동네 구멍가게에서 뭐 내가 콩나물 값을 좀 올려받아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1,000원을 올리면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안 살 것 같고 200~300원 올려가지고 내가 별로 올린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500원 정도는 뭐 봐주지 않겠느냐. 마치 뭐 499원, 999원 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 묘한 합의될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수신료 적정성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논의 과정이 너무 정치적이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KBS 이사회에서 누가 한 사람이 야당은 반대고 여당은 찬성인데 야당이 추천한 이사 중에 한 명이 나 찬성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뭐 좀 우리말로 얘기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죠? KBS 이사회에서는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찬성해가지고 여당만 찬성해서 올라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로 갔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의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봤다. 그러면 야당 추천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여당만 오케이 해가지고 올라온 국회안을 만약에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봤다. 지금 이번 경우처럼. 지금 다 그냥 일방적으로 여당 추천 이사, 여당 추천 방통위원만 통해서 올라왔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봐서 통과시켰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절대로 한국적인 정치 문화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왜 반대하는지 명분을 많이 제시하고 막 의원들이 막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명분은 저리 가라고. 그거 앞에서 반대한 걸 내가 찬성해버리면 그 순간 이 사람은 멍해를 뒤집어 쓰는 꼴이 되니까 수십 년 이상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도대체 KBS가 도대체 요즘 잘하는 게 뭐 있냐. 아까 지난 편에서 얘기했지만 KBS는 맨날 무슨 뭐 문제만 일으키고 도대체 잘하는 게 없는데 여기다 대고 내가 KBS에 대해서 뭐 돈을 더 줄 필요가 뭐 있냐. 아 돈도 뭐 아니 그렇지 뭐 이쁜 짓을 해야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KBS가 아까도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들만의 이 인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KBS가 수신료를 올리는데 광고를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그 줄어든 광고는 다른 방송사들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거죠. 그럼 다른 방송사들은 그걸 굉장히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신문, 요즘 경영 압박을 갖고 있는 신문사들은 광고가 좀 줄어 나오니까 그럼 우리한테 좀 뭐 떡거물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여론적인 분위기도 좋아질 텐데 KBS는 지금 수신료 인상을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수신료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다 상실된 겁니다. 내용도 이게 적정 가격인지 뭐 도대체 KBS를 왜 줘야 되는지 공영방송이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절차적으로도 여야가 정파 간에 어떤 합의를 이루는 구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어떤 그런 뭐 이게 뭐 어떤 그런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신료 산정위원회고요. 영국의 BBC는 BBC 트러스트가 이른바 어카운터빌리티라고 그래서 BBC 채널들이 뭘 잘하고 있느냐 그거를 매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고 수신료를 거기다 할당해서 그걸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신료 액수도 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도 좀 그런 걸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거 제가 안을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수신료를 받는 기구가 2개인데요.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BS와 EBS를 본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것도 역할이 없는데 여기 수신료 산정위원회는 내가 만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수신료 액수를 얼마나 할 건지 또 이거를 EBS, KBS를 어떻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지 또 그런 공영방송이 이걸 잘 쓰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광고비를 얼마로 정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나서 국회에다가 승인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이거를 회기내에 통과시켜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과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거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도 수신료 산정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국민들이 어떤 절차적 동의 정도 할 수 있고 또 수신료 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갖다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신료 KEK라고 하는데요. 이 KEK의 수신료 산정위원회는요. 거기는 대부분 경제학자, 경영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독일의 공영방송의 그 경비하고 여러 가지 효과 그런 비용을 산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4년에 한 번씩 수신료를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해 주니까 정치적인 어떤 개입을 할 여지가 별로 없고 국회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거다. 그럼 우리가 올려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신료가 좀 정상화되려면 지금처럼 정치판으로 해서 어떤 좀 죄송합니다만 야합을 통해서 수신료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정상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정상화시켜야 수신료도 올라가고 국민도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